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혜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법은, 여러분들은 헌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법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정치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이나 개인들이 좀 더 많은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일정한 힘의 균형점 상태가 규범화되어서 등장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투쟁 과정의 산물로서의 헌법, 이것이 바로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누가 여러분들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있으면은 그럴 때는 칼 들이댄 사람의 의사, 이게 바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규범일 수 있습니다. 바로 헌법은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힘의 규범 상태가 규범화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정치 공동체 내에서 압도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정치 공동체는 오직 그 사람에 의한,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1인 독재 체제의 헌법 체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정치 공동체에서는 그 종교의 경전이 정치 공동체의 헌법을 대체하는 그러한 정교 일치 국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특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이러한 정치 공동체에서의 헌법은 필연적으로 다른 어떤 규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추상성과 개방성을 띠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되는 가치들도 혹은 일견 모순되는 가치들도 하나의 헌법 규범 아래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정치적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힘의 균형점 상태가 규범화되는 것이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규범화 과정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내용들까지 헌법에 다 담으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합의점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 자체가 만들어지기는커녕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정치 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민주적 헌법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적인 기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공동체 내에 있어서 윤곽 질서 혹은 근본 질서, 이런 내용들의 최소한의 내용들은 헌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의 현실 상황에 맞게 또 그때그때마다 현실 상황에 쫓아서 형성된 다수파가 국회를 구성하고, 그러한 국회 다수파에 의해서 구체적인 갈등들이나 세부적인 다툼들이 그때그때마다 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된 결과물이 우리는 법률이라는 그러한 입법 행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은 정치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윤곽질서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틀의 범위에 아주 많이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한 윤곽질서가 현실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모든 정치 권력, 특히 국가 공권력 활동의 근거이자 목표가 됩니다. 또 헌법은 이런 보면은 대립되는 것들 함께 들어 있습니다. 헌법은 실제로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 규범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 규범이고, 또 한편으로 헌법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부여하는 정당성 근거 규범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 활동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통제 규범이기도, 권력 통제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예컨대 한편으로는 통일을 전제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컨대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통일을 전제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일견 이것과 모순되어 보이는 평화통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에서요.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미 분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서로 충돌되는 가치들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충돌되는 가치들도 그러한 규범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통해서 함께 담아냄으로 인해서 정말 공동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최소한에 대한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용광로와도 같은 헌법 아래에 전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정치 공동체를 형성케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조화점들, 충돌하는 가치들의 조화점들은 그때그때마다 형성된 다수파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법의 전략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권력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를 익히는 것은 물론이면서 동시에 정치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합의들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치 공동체의 필수적인 핵심 교양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헌법은 누가 뭐라 해도 정치 공동체인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어떤 규범이 최고 규범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규범들보다도 그 규범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힘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규범을 뒷받침하는 힘들보다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정치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권은 본질적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주권, 즉 헌법 제정 권력의 발동으로 등장해서 정치 공동체 내에서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를 직접 규율하는 규범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등장했던 각종 혁명들은 누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지, 누가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둘러싼 다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헌법은 정치 공동체의 최고 권력인 주권에 의해서 보증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최고 권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헌법 1조 제2항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뒷받침됩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권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치 권력이라고 새깁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같은 이러한 권력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같은 이러한 권력은 궁극적으로 헌법을 실현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혹은 조금 거칠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법률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활용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같은 이러한 국가 권력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헌법에 순치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 즉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목표는 주권을 실현하는 것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신하였거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혁명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로 거듭난 우리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쟁취해낸 전리품과도 같은 무기가 바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로 나라의 주인으로 등극한 다음에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러한 지위를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연속적으로, 그리고 후손들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관철하기 위해서 고정화된 규범을 성문으로 만들고 여기에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시켜 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권자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상 의무가 있다기보다는 헌법을 활용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을 활용해서 헌법의 의무자인 국가 권력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권력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치 공동체가 어떤 정치 공동체냐? 이것 또한 당연히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평화국가, 민주국가, 법치국가, 통일국가, 환경국가, 인권보장국가, 과학기술국가, 분권국가 등등등 이러한 가치들은 모두 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이자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체적인 권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만들고 국가기관들을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권력 기관들이 방금 말씀드린 헌법국가구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주권자를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주권자에게 일정한 무기들을 또한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권리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적 차원에서 본다면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헌법 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헌법 현실 속에서 헌법 규범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그때그때마다 되살려서 헌법적인 가치가 가능한 한 최대한 잘 구현되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평가하고 통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존엄이 훼손당할 때 그러한 국가 권력과 맞서기 위한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이 사이를 끝없는 상호 참조하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실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 공부는 규범과 현실을 상호 참조하면서 다양한 학문의 성과를 종합하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족, 보건, 복지, 노동, 환경, 과학기술, 군사, 외교, 국방 등등등 거의 모든 우리 삶의 영역, 우리들의 생활 영역과 관련돼서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본다면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과학, 기술 등등 각각의 개별 학문들의 성과들 중에서 공동체가 합의한 그 최소한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은 종합 교양이다. 혹은 정치 공동체에 합의된 최소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이 지향하는 좋은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만 공부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그러한 정치 공동체의 최소한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의 영역에서 각각의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좀 더 존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첫 단추다. 혹은 그러한 정치 공동체에 입문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짧은 강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